좋아요, 구독.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정혜선 전문가입니다. 우리 그린 요정했는데 요즘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지금 시장에 충격이 연일 좀 가해지고 있습니다. 이날도 이제 3대 지수 모두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.86%,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.53%, 그리고 S&P 500 같은 경우에는 1.26% 내리면서 한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물론 이날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이제 약세를 보였던 탓도 있지만은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빨갛습니다. 모두 약세를 좀 보인 가운데 기술주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이제 테슬라까지 전부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.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지금 국채 금리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썩 좋지 못하다.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약한 큰 원인 중 하나겠고요. 고점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이제 시장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거로 전망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페드 위원들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었잖아요.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브랜드 연은 총재 로레트 메스터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불난집에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. 이유는 이제 지금 금리가 좀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 그 높은 금리의 효과를 더 이상 못 볼 거라는 것과,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좀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. 이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매파적인 인물이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시장이 상황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12월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페드 인사들이 아무 발언도 못하는 이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또 금리도 금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이 확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에 압박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스라엘은 이제 가자 지구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할 거라고 좀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무장정파인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또 절대 이제 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는 가운데 지금 사상자들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와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에 굳건하게 이제 지원을 이어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이 군사 지원에 쓸 이 1,050억 달러대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하나로 하면 약 142조가 넘는 큰 금액인데요. 2년째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614억 달러,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143억 달러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등등을 위한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100억 달러가 각각 좀 포함됐다고 합니다. 물론 지금 이 긴급 지원 요청이 최종적으로 좀 통과할 때까지는 올해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려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와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지금 그나마 좀 믿어볼 만한 구석이라고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. 특히 코카콜라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메타, IBM, 아마존, 인텔, 엑슨모빌, 쉐브론까지 해서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기업 실적들이 항상 생각보다 시장보다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보기로 해보고요. 자, 금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페드에서 블랙아웃 입을 이제 닫는 시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정전이잖아요. 정전 블랙아웃이라는 말이. 그래서 어느 정도 분수령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. 시장이 먼저 이렇게 과감하게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. 자, 특징적으로 가볼까요? 테슬라.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. 서학개미들 지금 아주 아픔이 클 수도 있는 투자가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볼까요? 네,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이날도 거의 4%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테슬라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이제 15% 정도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.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려고 저가형 모델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. 이것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낮게 낮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경기가 좀 크게 둔화하고 있다면서 멕시코 공장 설립을 좀 연기할 수 있다는 이런 떡밥도 뿌려놨고요. 그리고 11월 말에 출시한 이 사이버 트럭도 이익을 내는 데까지는 1년부터 1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주가 하락에 힘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도 좀 문제죠.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이슈보다는 이제 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이 반도체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고요. 엔비디아는 일주일 동안 9%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. 작년 9월 이후에 지금 최악의 한 주였다는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아무래도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%가 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심한 편입니다. 따라서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서 나갈지, 어떻게 또 우회해서 제품을 팔고 이제 실적을 낼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날은 이제 태양광 섹터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. 시작은 이 솔라 엣지가 이제 저조한 실적을 좀 내놓을 거라는 이런 전망을 보였기 때문이고요. 뭐 그래서 이제 인페이즈나 썰런 그리고 썬파워 등등 이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전부 크게 빠졌습니다. 뭐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솔라 엣지가 유럽의 좀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이번 3분기에도 매출 등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솔라 엣지가 이스라엘에 좀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타겟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. 그래서 솔라 엣지는 생산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좀 커지는 불안감은 어떻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날 27%씩이나 빠졌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그리고 지금 전기차 쪽이 계속해서 좀 좋지는 않지만은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려는 이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.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 16일에 오토쇼를 여기서 좀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올뉴 루시드 그래비티 럭셔리라는 이 전기 SUV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기업들이 루시드 측에서는 이 슈퍼카 수준의 성능이다. 다른 전기차들보다 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세단이라고 강조를 했고 시장에서 관심을 얼마나 받을지 그리고 테슬라나 BMW, 벤츠 이런 SUV들과 경쟁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날 이제 시장에서 올랐던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.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라는 제약회사랑 항암제 후보 물질을 함께 개발한다는 소식에 1%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머크는 다이이치 산쿄에 선불 계약금을 40억 달러를 이미 지급을 했고요. 다이이치 산쿄가 보유한 이 세 가지 암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. 머크 측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해서 이 후보 물질 세 가지가 판매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30년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전망을 내비쳤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옛날에는 기대를 많이 갖고 봤습니다만 이제는 뭐 일반 회사랑 똑같은 회사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면은 멀티플도 많이 내려오죠.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? 자, 주식시장은 안 좋은데 비트코인 시장은 분위기가 다르네요. 네, 맞습니다. 미국 시장과는 반대로 이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. 물론 지난주에 이 현물 ETF 오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은 이게 지금 반등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나로는 4천만 원을 넘었고요. 달러로는 3만 달러를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체자 자산으로 이제 부각을 받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좀 늦어졌다고 한들 이제 결국에는 출시할 거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100% 무조건 반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3개월 전에 이제 물리셨던 분들에게는 탈출의 기회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트코인들도 지금 호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, SEC가 리플에 드디어 100개를 들었다는 소식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SEC가 리플 경영진에 대한 이 소송을 좀 취하를 했다고 하네요. 그동안 SEC는 리플이 이제 증권성이 있냐 없냐를 두고서 주식과는 좀 다르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,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리플렉스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SEC가 드디어 한 번을 외쳤다.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이 소식은 당분간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알트코인들은 상승하는 코인들이 더 많다.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와중에 지금 피델리티에서는 비트코인 연구 결과 보고서에다가 좀 희소성을 강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. 이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이 금과는 다르게 대공량이 한정됐다, 공급량이 2,100만 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좀 담겨 있었고요.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술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이유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 나라들의 규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고 하고 있고요. 미래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의 24배인 67만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보다 더 좋게 보는 피델리티까지 이제 등장을 했네요. 자,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